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일 정오입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출퇴근한다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드디어 대중들과 섞이는구나. 이게 바로 윤석열식 소통이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저 멀리 떨어진 자택에서 자동차를 타고 화이트하우스로 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저 파리 교회에서 자동차를 타고 엘리제 궁으로 출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브라질, 멕시코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조사를 하는 한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하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들은 다 소통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왜 출퇴근을 하지 않느냐? 첫째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은 그 나라의 안전입니다. 대통령이란 몸은 그 국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함부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가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남다릅니다. 수상과 다릅니다. 국군 통수권자라고 그럽니다. 이거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최고 사령관입니다. 계급으로 치면은 5스타입니다. 원수입니다. 최고 사령관. 영어로는 Commander in Chief라고 그래요. 아니, 최고 사령관이 출퇴근하면 됩니까? 최고 사령관은 항상 지휘소 옆에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동선이 노출됩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또 노출이 됩니다. 커맨더 인 치프입니다. 최고 사령관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4년 동안 출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집불통이고 소통을 하지 않고 독재적이고 제왕적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청와대 안에 있어야 바로 대통령직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국군 통수권자, 즉 최고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 숙소, 이 시설은 자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서 집무를 하고 거기서 살림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경내에는 무슨 집무실, 관저, 비서동, 영빈관, 그리고 외빈이 올 때, 외빈이라고 하면 주로 국가 원수급이 옵니다. 환영하는 시설, 야외 행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호동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휘소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벙커라고 하는데 지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덧붙일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청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 축하하러 온 외국 손님들을 맞이해가지고 파티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면 될 텐데 그건 또 굳이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호텔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큰 나라니까 외국 정상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호텔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뭐 문제가 이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최근에 완공된 대통령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터키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5년 무렵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한 이 건물을 영어로는 프레지덴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럴까요? 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대통령 시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앙카라에 있습니다. 터키는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고 내륙에 있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거기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죠. 말하자면 터키의 국부인 아타투르크, 흔히 케말 파샤라고 하는데 그분의 무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궁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면적이 약 7만 6천 평, 청와대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신축하는데 돈이 10억 달러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습니다. 500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그러고 방이 거기 프레지덴셜 컴플렉스 안에 있는 시설의 방이 1150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대통령궁은 이렇게 커야 합니다. 그걸 다 국민들이 양해를 합니다. 수상관저 정도는 다르죠. 제가 수상관저라고 할 때는 영국 수상관저 빼고 수상이라는 존재는 대통령 밑에 있든지 아니면 왕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은 군 통수권을 가진 나라가 영국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상 경호는 대통령 경호와는 급이 다른 것입니다. 수상은 출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번거롭겠죠. 그러나 뭐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로 출퇴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우닝 10번지, 런던의 다우닝 10번지에 있는 게 바로 영국 수상 관저입니다. 그 앞에만 보여주면 아주 건물이 좀 조촐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신축, 정축하면서 방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 다우닝 10번지 안에 물론 수상 집무실도 있고 수상 관저도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그런데 영국의 수상은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은 그냥 이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헌법은 보면 또 국민 주권이 아닙니다. 의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뽑은 수상은 아주 강력한 존재죠. 그러나 아주 만만하게 보입니다. 영국 수상은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죠. 그렇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수상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출퇴근하는 대통령,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루에 2번 출퇴근하면서 우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탄 차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출퇴근 시간 하루에 2번, 5분 내지 10분 정도 완전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통제를 하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났는데 그게 풀리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분, 10분 교통통제하면서 교통체증이 생긴 걸 푸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면은 그 지금 국방부 주변 삼각지라든지 한남동 더구나 출근 퇴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매일 2번씩 경험하면은 그때부터 국민들 제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선 노출입니다. 대통령 내일 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선을 감춰야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암살 위험에 노출되는 그 정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암살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이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북한이 암살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양화해지면은 대통령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엔 정신병자도 있고 소영웅주의자도 있고 망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1981년에 3월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될 뻔했습니다. 총탄이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피해갔습니다. 그때 그걸 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성적 망상을 가진 힝클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암살 동기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1970년대에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가 정의감이 강한 택시 기사로 나옵니다. 거기에 소녀로서 몸을 팔고 있는 역할을 한 여자 배우가 조디 포스터였습니다. 이 힝클리가 조디 포스터 나오는 그 영화를 10번 이상을 보고는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근데 조디 포스터가 예일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답장도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까라고 생각하다가 워싱턴에 우연하게 들렸는데 며칠 뒤에 레이건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기사를 본 겁니다. 잘 됐다 싶어서 권총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 짓을 한 거죠. 즉 힝클리라는 사람은 레이건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사를 보고 동선이 노출되니까 요때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하루에 2번씩 동선이 노출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가 들으면은 아마 기분 나쁘겠지만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소유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안전은 우선 김건희 여사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에 남편을 모셔야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5년 동안 남편을 방치한다. 저는 방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말릴 수 있었는데 안 말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많은 사람들은 5월 10일 출퇴근하는 대통령, 개방되는 청와대, 이걸 보고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 경호 요원들은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럼 누구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책임하게 박수 치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 위주로 청와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해결책은 뭐냐?
이런 비판만 하고 당신은 뭐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용산 이전 계획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하는데 발생하는 부작용,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면 손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가려면은 우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국방부 대통령 부의 한 층을 쓰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합니다. 그럼 출퇴근할 필요가 없죠. 요게 저의 대안입니다. 하나 대안이 있다면은 청와대 굳이 버리겠다면은 용산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청와대, 새로운 집무실을 근사하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궁은 세계적 건물을 만들 때입니다. 돈 많이 써도 돼요. 거기에 물론 관저와 집무실을 지금 백악관처럼 LG제공처럼 통합을 해가지고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출퇴근할 필요 없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경호 요원들에게는 가슴 졸이게 만들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